지금부터 여러분요, 페이지 어디로 보냐? 페이지요, 중간세상 등기하고요,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지는 같은 것이에요. 그다음에 등기 청구하고 등기 취역력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 배웠는데, 먼저 중간생략 등기를 배우기 전에, 중간생략 등기 아마 강의 노트에는 84페이지 나와 있어요. 강의 노트요. 근데 85페이지요,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지를 먼저 잠깐 봐. 자, 그럼 봐봐요, 여기요.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것을요, 갑하고 을하고요,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하고 났어요. 그래서 을이요, 갑이라는 사람한테 잔금을 지급해요, 잔금. 잔금을 지급하고요. 그러면 갑이 을한테요, 이 물건을 넘겨줘. 이 물건을 이렇게 넘겨줘. 그것을 인도라고 그래요, 인도. 인도를 하죠? 인도를 하고 이걸 점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을이요. 그런데 을이 아직 미등기예요, 미등기.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어요. 잔금 다 주고. 그럼 등기가 누가 앞에 있냐? 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뭐죠? 이 갑을 뭐란다? 이 갑을 형식적 소유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형식적 소유자. 그 다음에 이걸 뭐란다? 이것을요, 여기서 법률상 소유자라고 얘기해. 왜냐? 우리나라는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을 소유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두 사람이 계약하고 잔금을 다 줬잖아요. 잔금 다 주고 물건을 넘겨받았죠. 그럼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등기가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죠? 안 되어 있지만 이 사람을 실질적 소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 소유자다. 알겠죠? 이 사람은 다 사실상 소유다. 소유자 그러면 이상하네요. 사실상 소유, 그 다음에 실질적 소유,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상의 소유자를 소유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직 등기는 안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을이 소유자다. 그럼 이런 봐봐. 우리가 매매계약하고 잔금 다 주고 등기 서류 받죠? 등기 서류 받았으면 이제는 집한 매도인은요, 자기 집이라고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이사 가죠. 나는 아직 등기세 안 했어? 안 했지만 나는 소유자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집에 이사를 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등기 신청하고 나서 한 2주 정도 있어야 등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해됐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를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미등기니까 을은갑한테 등기를 청구하죠, 등기.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하죠. 근데 등기 청구권 봐봐. 나왔죠? 청구권, 청구란 말 앞에. 그래서 내가 계속 나온다고 그랬어. 매수다, 증감이다, 분할이다, 소멸이란 말이 있어. 뭐고? 매수, 증감, 분할, 소멸이란 말이 있으면 형성권이고, 그런 말이 없어. 뭐다? 청구권이다. 여기는 청구라는 앞에 등기가 있으니까 청구권이죠. 청구권은 뭐에 걸린다? 형성권은 뭐에 걸려? 제척기간. 나중에 여러분요, 나중에 필름을 앞으로 돌리면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청구권에 관한 것을 뭐라 한다? 소멸시효. 그래서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청구권은 아무 말이 없어. 몇 년이다? 10년.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 계속. 점유를 계속.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점유를 뭘 한다? 상실한다. 몇 년이다? 10년의 소멸시효. 점유를 상실해야. 이 사람 지금 점유를 계속하고 있죠. 미등기지만 100년, 1000년이 지나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원래는 언제 해야 돼요? 10년 안에 등기를 청구해야지. 그런데 내가요, 그 물건을 넘겨받아서 그 집에서 살고 있죠? 그 땅을 넘겨받아서 내가 농사를 짓고 있죠? 또는요, 내가 그 땅을 넘겨받아서 내가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줬다, 이 말이죠? 그럼 내가 점유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럼 몇 년 안에 10년이 아니고 100년, 1000년이 지나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요, 땅만 사놓고 그냥 방치해서 방치. 알겠죠? 이런 경우는요, 몇 년 안에 등기 청구해야 돼? 10년인 것이에요. 알겠죠? 그런데요, 이 을이 이것을 다시 병한테 처분하고, 병한테 또 물건을 인도하고, 인도였어, 인도. 그 다음에요, 이 병은 아직도 미등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을이 병한테 처분했죠? 처분한 것을 점유 계속으로 볼 것인가, 점유 상실로 볼 것인가, 이 말이죠. 그래서 처분한 거 처분했죠? 이것을 점유 계속인가, 점유 상실인가, 이 말이죠. 만약에 처분했을 때 점유 계속으로 보면 10년, 100년이 지나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지만 점유 상실로 보면은 몇 년 안에 등기를 청구해야 돼? 10년 안에 을이 갑한테 등기를 받아가지고 병한테 등기를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뭐란다? 점유 계속이다, 점유 상실이다. 점유 계속이다. 점유 계속 해놨네, 여기다가. 화살표 해놨잖아요, 점유 계속이라고. 눈이라도 있어야지, 공부하려면. 알겠죠? 점유 계속으로 본다. 그래서 을이 병한테 처분하는 것을 점유 상실로 보지 아니한다. 알겠죠? 병이 직접 점유, 을이 간접 점유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됐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두 번째. 자, 봐봐. 갑 앞으로 등기가 돼 있죠. 그런데 을 앞으로 목적물을 인도하고
점유를 했는데 아직 미등기죠. 그러면 자기가 법률상으로 소유자죠.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뭐라냐? 그 집 다시 나한테 반환을 해줘. 반환 청구. 이건 내 거니까, 내 앞으로 등기되니까 내 거니까 반환 청구.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상식으로 생각을 해봐. 잔금 다 받고, 등기소리 다 줬어. 근데 아직 을 앞으로 등기 안 됐어. 2주 동안은. 근데 2주 동안 등기 안 되니까 갑자기 며칠 있다 와가지고, 혹시 등기 됐어요? 안 됐는데요? 그럼 아직 내 집에 나가시오.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 그럼 법에는 뭐라 돼 있냐? 을이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으면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을은 갑하고 정상적으로 계약을 하고 돈 주고 물건 넘겨받았죠. 그러니까 이 물건을 점유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봐봐. 여기는 실질이고 여기는 형식이잖아요. 그러면 실질과 형식은 어디가 더 중요해? 실질. 그래서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을이 소유자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을이 점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문제는 갑이 병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갑이 병한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없다 이 말이죠. 병한테. 이게 또 시험에 잘 나온다 이 말이죠. 왜냐? 이 병은 을의 권리를 이전받았다 이 말이죠. 을의 권리를. 알겠죠? 비록 을이 미등기지만 그러면 갑은 을한테 반환 청구 못하죠. 그러니까 병한테도 반환 청구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시험에는 항상 뭐라고 하느냐? 을한테는 반환 청구 못하지만 병한테는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병한테 반환 청구해봐. 그럼 병이 쌍칼 두고 누구 쫓아가겠어? 을 쫓아가겠죠. 을은 죽기 싫으면 또 몽둥이 두고 또 누구 쫓아가? 갑 쫓아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갑은 을한테 등기하고 을은 병한테 등기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반환 청구 못한다는 것은 병한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게 어마무시 중요하다고. 알겠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다. 금방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중간생각 듣기를 봐.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있죠.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해요. 그럼 계약은 아무 말이 없으면 유효이죠. 그러니까 을은 갑한테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등기를 청구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 비용을 부담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을이 이것을 다시 병한테 처분하죠. 그래서 1억에 사가지고 1억 1천에 처분하죠. 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자기가 또 하면 취득세도 부담하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떼고 나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을이 직접 갑한테 부탁해서 병 앞으로 바로 등기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등기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병하고 갑하고 계약한 게 아니잖아요. 을하고 계약하고 을하고 병하고 계약한 거죠. 그런데 을이 갑한테 부탁해서 직접 등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알았어요. 등기해주면 자기는 등기하지 않죠. 그러면서 등기하지 않으면서 등기비용 생략하고 취득세 생략되고 양도세 생략되죠. 그러니까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이것을 중간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생략되어 있다.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고, 여러분 우리가 민법 총칙 첫 시간에 배웠죠? 중간 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암기하라고 했어. 무슨 규정? 단속 규정이다. 중간 생략 등기는 민법상으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거죠. 그래 봐봐. 여러분 공법 있죠? 공법하고 사법이라고 한 것이 있어. 공법은 국가기관하고 관계죠? 우리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이 있어. 그 법에서는 중간생략 등기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그런데 중간생략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럼 법을 위반했죠? 위반했으니까 처벌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죠. 공법상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벌금이나 또는 징역을 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민법 사법상으로는 이미 등기가 돼 있죠? 등기가 됐으면 합의가 있든 없든 무조건 뭐가 된다? 유효가 돼. 유효가 돼서 병이 소유자가 돼버려. 이걸 우리 무슨 규정이라 한다? 단속 규정이다. 이렇게. 무슨 규정? 단속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단속 규정이다. 그럼 이해되나요? 그래서 합의가 있든 없든 이게 중요하다니까. 다른 거 안 따진다니까. 합의가 있든지 없든지 이 말이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합의가 있고 없고 그런 걸 안 따져. 그래서 갑을 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봐. 여기서 이제 갑을하고 병인데 일단 등기가 됐은 건데 아직 등기가 안 됐어. 그럼 어떡할까? 아직 미등기다.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전원에 뭐가 있어야 돼? 합의. 전원에 합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원에 합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전원에 합의가 있어야 돼. 그럼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건 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합의가 있느냐 없느냐. 전원에 합의가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전원에 합의가 있었죠. 그러면 전원에 합의가 있었다. 합의가 없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합의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하기로 갑을 병이 합의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 병은 직접 갑에게 청구해요. 직접 갑에게 청구해요. 청구.
그런데 합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병은요, 병은 누굴요? 을을 뭘 해서? 대위. 대신해서 을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것을 대위해서 청구하는 거예요. 대위해서 청구. 차이가 이게 있는 거예요. 직접이냐, 뭐죠? 대위냐. 그런데 만약에 합의를 갑일한테 병한테 등기를 합의했는데 등기를 딱 해주려고 하니까 자기는 1억에 팔았는데 1억 1,000에 등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황당스럽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 갑이 못 해준다고 하겠죠. 갑이 거절하죠. 갑이 거절. 뭐 내가 5억 1,000이야? 그럼 어떡하죠? 그럼 을이 이제 또 답답하죠. 그럼 갑은 을한테 등기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등기병 들죠, 취득세 들죠, 뭐죠, 양도세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뭐라 한다? 갑한테 이 더러운 놈아 그러면 500 줄게. 그러죠. 500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500 주고 나 500 먹고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손해다 이익이다. 이익이니까 한다 가죠. 갑이 거절하죠. 갑이 거절하면 어떡한다? 원칙적으로 병은요, 병은 을을 뭘 해서 대위해서 청구해야 되는데요. 갑이 거절하면 매매 대금을 뭐 할 수 있다? 대금을 인상시킬 수 있어. 그렇잖아요. 인상한 대금하고 등기하고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래서 1억 500으로 인상을 해가지고 갑이 병한테 등기할 때는 을로부터 얼마를 받고? 1억을 받고 1억 500을 받고 1억 500을 받고 등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에서 병하고 등기해주기로 합의가 있다가 할지라도 갑이 거절할 수 있잖아요. 갑이 거절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요. 그래서 갑이 거절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일단 병 앞으로 완전히 등기가 되기까지, 병 앞으로 완전히 등기가 되기까지는 뭘 한다? 그러니까 여전히 갑은 등기를 해줄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 을은 등기를 해줄 뭐가 있다?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걸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완전히 병한테 등기되기 전까지.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합의가 있든 없든 무조건 유효이다. 이 말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또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등기가 완전히 병한테 되기 전까지는 뭐가 있다? 의무가 있고 권리가 그대로 있다. 매매대금을 인상하면 인상된 대금하고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요, 봐봐. 원래는 을이 갑에게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을 병한테 넘기는 거잖아요. 넘기면 무조건 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청구권은 채권이잖아요.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 갑하고 을하고 문제인데 병한테 무조건 넘기면 되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이 채권 넘길 때는 여기서 을이 갑에게 통지를 해. 통지, 갑한테 내가 병하고 계약해가지고 했는데 혹시 병한테 등기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야죠, 갑한테. 그러면 갑이 오라고 그래. 갑이 오는다. 을한테 응 알았어요 승낙을 해야지. 이렇게 돼야지만이 병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해.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항상 뭐라 나오냐 이렇게 나와. 을이 갑에게 통지를 했으나 아직 갑의 동의가 없는 경우, 아직 갑의 동의가 없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직접 병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항상 이게 승낙이 없는 경우 이렇게 나와. 없는 경우. 그때는 된다 안 된다. 생각을 해봐. 전원의 합의란 말이 무슨 말이야? 전원의 합의란 말은 갑이 을한테 등기해주기로 하고 을이 또 병한테 등기해주기로 하고 병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하기로 세 사람이 모여서 응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을한테 얘기했는데 갑이 아무 말이 없어. 승낙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전원의 합의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갑의 승낙이 있어야 되죠. 이게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봐봐. 문제는 뭐죠? 원래 등기를 어떻게 가야 돼? 원래 등기는 1번 갑에서 2번 을어 3번 병으로 가야죠? 그런데 지금 중간생략 등기를 어디로 갔어? 1번 갑에서 2번 병으로 갔죠? 이 등기, 그러면 이 병으로 등기가 됐죠? 이 등기는 무슨 등기라고 그래? 이걸 알아야지. 중간 생략됐어. 을의 등기가 생략됐죠? 원래는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가야 되는데 갑에서 병으로 직접 갔죠?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고 되어 있네. 왜 한다? 이걸 실체관계 부합이라고 한다니까. 최종적으로 소유자가 누가 되면 돼? 병이 소유자가 되면 되죠. 병이. 등기를 누구한테 있으면 돼? 최종적으로 소유자가 될 사람한테 등기 있으면 되죠. 이렇게 해서 병 앞으로 등기가 가나, 이렇게 해서 등기가 가나, 병 앞으로만 등기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등기는 현재의 권리 상태,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된다 이 말 아니에요. 현재 소유자가 될 사람 누구다? 병이다. 누구한테 등기 있으면 된다? 병이다. 이 등기는 무슨 등기를 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때 쓴다니까. 그러면 한 번만 더 봐. 여기 이 건물을 갑이 신축을 했어. 갑이 신축을 했어. 그래서 갑이 을하고 계약을 했어. 매매를 했어. 그러면 1번 보존 등기를 누구한테 해야 돼? 갑. 그럼 2번 등기를 누구한테 해야 돼? 을로 해야 돼. 1번을 보존 등기라고 그래. 그런데요, 갑이 을한테 팔고 나서 을한테 뭐라냐? 너 앞으로 진짜 바로 그냥 등기하면 안 돼. 이렇게 했다니까.
을이 그냥 바로 등기했다니까, 보존 등기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무슨 등기다, 이것을? 을 똑같네, 을한테만 등기 쓰면 된다니까.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한다니까. 이것을 1번 등기가 생략됐지, 1번 등기가? 그 1번, 이것을 말한다. 이것을 중간 생략 등기하고 똑같은데 이것을 모두 생략 등기라고 그래. 이 모두 생략 등기는 첫머리 등기가 생략됐다 이 말이죠. 그러든지 말든지 누가 앞으로 돼 있으면 된다. 을 앞으로 돼 있으면 된다. 그걸 무슨 등기다? 실체관계의 부합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다. 금방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요. 등기의 추정력하고 등기 청구권력 하는 것이 있는데 먼저 등기의 추정력을 먼저 보죠. 먼저. 자, 봐봐. 이러면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봐. 우리가 추정한다는 말이에요. 추정한다. 추정한다, 안 한다. 추정한다는 것은 입증책임. 입증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 이 말이고, 추정력이 없다. 입증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등기명의인에게 있다 이런 말이죠. 등기명의인. 추정한다는 말은 입증책임이 상대방에 있단 말이고, 추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입증책임이 등기명의인에게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되게 간단하잖아요. 일단 이걸 알아. 일단 이거 알고. 봐봐. 너는 여자인 것 같아. 이게 추정이에요. 그러면, 여자인 거죠? 저 사람 여자 같아? 그럼 여자라고 아닌 사람이, 우리 남자들 같이 걸어가잖아요. 걸어가면, 뒤에 보면 되게, 뒷모습은 되게 여자같이 이렇게 곡선이 있어 보이는데, 걸음이 팔자 그런 거, 요즘 남자아이들이 여자처럼 걸어다니니까. 그럼 몸매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요즘 보면 남자애들 보면 여자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 많더라고요. 나 원참. 아무튼 그땐 그랬다 치더라도, 근데 걸어가는 폼이 팔자걸음 걸어. 팔자걸음. 그러면 어떡한다? 제 남자, 여자 이렇게 이제 말이 많죠. 뒤에서. 머리 봐도 길고, 몸매도 날씬해 보이고, 남자다고 하죠. 어떤 사람은. 근데 안 모른다. 아니야. 쟤 여자 같아. 여자 같아. 여자로 추정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가봐야죠. 난 아닌 것 같은데 그놈이 가야지. 앞으로 빨리 가죠. 가가지고 한번 실컷 쳐다보고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라고. 남자들 다 그래. 그게 바로 뭐냐? 저건 여자 같다 이 말이죠. 여자 같다. 그러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증명을 해야 돼. 상대방이 증명을 해야 돼요. 나는 저거 여자 같아. 그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쓱 가가지고 빨리빨리 걸어가지고 뒤에 한번 살짝 들어보고 담배 피우고 하고 남자 목소리하고 전화하고 있어. 그러면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 오면서 이렇게 하고 오죠. 아니다. 그러면 자기가 답답한 자기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건 여자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톡톡하면서 나 여자 맞는데요? 이렇게 해야죠. 알겠죠? 그건 당사자가 증명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봐봐. 우리는 등기는 내가 해요? 국가기관이에요? 국가기관이 등기하죠. 국가기관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비록 형식적 심사지만 서류 심사를 통해서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등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있으면 내 앞으로 내가 있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국가가 등기한 거 우리는 국가를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신뢰를 못하는 게 국가잖아요. 알겠죠? 국가에서 뭐라면 일단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알겠죠? 그런데요, 우리는 국가기관은 신뢰의 대상인 거예요. 일단 국가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엄연히 잘 알아가지고 조사해서 등기를 했겠어요. 그럼 병 앞으로 등기됐으면 병의 등기를 유효하리라고 믿고 내가 그걸 믿고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가끔 발등 찍히죠. 병의 등기가 위조가 돼가지고 무효일 경우가 있죠. 아까 말했죠.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문제점은 가끔 있죠. 알겠죠? 하지만 일단은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되고. 그래서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 앞으로 등기가 돼 있죠? 그럼 이 등기는 적법한 등기라고 인정이 된다. 그걸 추정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추정한다. 그러면 이 등기가 적법한 등기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증명을 해야지, 내가. 알겠죠? 그런데 등기는 봐봐. 제일 먼저 첫머리 하는 등기를 무슨 등기라고 한다? 1번 등기를 뭐라고 한다? 갑이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번 을에서 3번 병으로 이렇게 가는 등기는 무슨 등기다? 이전 등기다. 그러면 이전 등기 하려면 뭘 해야 돼? 등기 절차를 밟아야 되죠. 등기 절차. 그 다음에 계약서. 계약서를 뭐라고 한다? 그럼 봐봐. 다 사용한다고. 민법 총칙에서 뭐라고 한다?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진다. 계약을 법률 요건이다. 법률 요건은 무슨 행위다? 원인이다. 원인. 그래서 그러면 등기법에 보면 뭐가 나오냐? 원인 증서라고 하는 것이 나와. 원인 증서. 등기를 하면 원인 증서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원인 증서를 말한다? 계약서라고 간단히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등기법에서 원인 증서가 나와. 그 원인이 뭐냐 이 말이죠. 그것은 계약서를 얘기한다. 계약서를 원인 증서다 이렇게 얘기해요.
됐죠, 지금? 그러니까 등기 절차와 계약서가 있어야지 등기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 여러분, 여기서 보면 보존 등기가 있죠? 보존 등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전 등기가 있는데, 차이는 뭐냐? 그럼 보존 등기는 첫머리한 등기가 등기니까, 우리나라는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1번 등기가 무효이다. 그러면 뒤에 등기 전부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왜? 등기에 뭘 인정하잖아? 공신의 원칙. 그러니까 1번 등기가 똑바로 돼야 되겠죠. 그러면 첫 단추가 잘못 끼면 전부 다 잘못 끼우죠.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존 등기는 뭔가가 의심적이야 무조건 추정력이 없는 거예요. 뭔가 의심적어. 그럼 추정력이 없어. 추정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증명을 해야 돼. 추정력이 있으면 누가 증명해? 상대방이 증명하는데. 그러니까 뭐냐? 봐. 건물은 갑이 신축을 해서 갑이 신축을 했는데 보존 등기는 을 앞으로 돼 있어. 의뢰 등기는 추정력이 없는 거예요. 자요. 갑이 사정을 받아서 소유자로. 그런데 등기가 을 앞으로 돼 있어. 을 앞으로 의뢰 등기는 추정력이 없는 거예요. 갑이 신축을 했어. 등기가 을 앞으로 돼 있어. 갑이 사정을 받았어.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 사정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것이죠.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땅 다 훔쳐갔죠. 그러다가 이놈들이 해방되니까 다 도망가져 놓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에서는요. 원래 소유자한테 땅을 돌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조사를 해야 되겠죠. 조사를 해서 소유자로 정의해야 되겠죠. 그걸 사정이라고 그래. 조사해서 소유자로 정한다. 사정. 알겠죠? 그래서 사정받은 사람은 갑이란 말이죠. 그러면 갑이 등기해야죠. 그런데 등기가 을 앞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의뢰 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서 추정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추정력이 없다는 것은 누가 입증한다? 추정력이 없다? 등기의 명의 누가? 을이 스스로 증명해야 돼. 이 등기는 내가 어떻게 해서 등기를 하게 되었는지. 아, 갑이 건물에 신청한 거 맞는데 내가 가방하고 샀다. 이 계약서에 있지 않냐. 샀더니 갑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해줘야 되는데 나한테 그냥 등기하라 하더라. 모두 생략 등기. 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등기한 것이다. 이걸 증명을 해야 돼. 알죠? 모두 생략 등기가 뭐예요? 여러분요,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요. 공부는 올림픽 정신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참가하는데 무슨 정신을 해야 돼? 월드컵 정신을 해야 돼. 4강은 적어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앉아있는 자세가 올림픽 정신으로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면은. 알겠죠? 보존 등기가 아니고 무슨 등기를 한다? 이전 등기. 이제 봐, 이전 등기. 이전 등기는 뭐다? 이전 등기는 등기 절차를 밟아서 계약서를 가지고 해야죠. 그러니까 딱 두 개야. 이전 등기는요, 이전이란 말이 나와. 소유권 이전이란 말이 나와. 신경 쓰지 마. 뭐냐? 먼저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적법하지 않다? 이 두 마디가 있나 봐. 이거 있으면 추정력이 없어. 추정력 없고 그 외에는 전부가 다 이전이란 말이 있으면 다 추정력이 있어. 되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자, 보존 등기는요, 암기해. 보존 등기는 갑이 사정받았다? 갑이 신축했다? 근데 을 앞으로 등기됐다? 추정력이 없다. 이전 등기는요,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추정력이 없다. 그 외에는 모두가 다 추정력이 있어. 그럼 봐봐. 갑에서 을 앞으로, 을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가 돼 있죠? 그러면 병 앞에 있는 병은요, 자기 앞사람, 전 소유자뿐만 아니라 제3자한테도 자기가 적법한 소유자라고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바로 이전 등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전 등기는 딱 두 마디가 있나 봐.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이 두 가지 빼고는 모두가 다 뭐가 있어? 추정력이 있어. 여러분, 다른 국가고시에서는 등기의 추정력만 시험에 나와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이 매년 나오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등기법에서 우리는 두 문제가 나오거든요. 지금 설명한 두 문제. 이 두 문제가 이것저것 섞여 바뀌어서 나온단 말이죠. 중간생략 등기하고 추정력 나왔으면 다음에는요, 가등기하고 등기 청구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나와서 그렇지, 일단 이것을 등기의 추정력이다. 추정력은 딱 머릿속에 집어. 보존 등기는 갑이 신축했다, 갑이 사정받았다,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 추정력이 없다. 이전 등기는 등기 절차를 받고 계약서가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외에는 모두가 다 이전 등기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뭘 보냐? 등기 청구권. 참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왜 어렵냐? 일단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등기 청구권은 여러분들이 민법을 알면 돼. 민법을 알면 자연스럽게 해결돼. 근데 지금 모르죠? 모르니까 어려워. 왜 그러냐? 봐.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권이 있고, 채권적 청권,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여기요, 물권적 청권 이렇게 있어. 물권적 청권, 물권적 청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그럼 봐.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채권적이라는 것은, 채권은 현재 물권자가 아니야. 현재 물권자가 아니에요. 물권자가 아닌데, 등기하면 나중에 뭐가 된다? 물권자가 돼. 등기하면 물권자가 돼. 등기하면, 아직 등기했어, 안 했어? 안 했어. 물권자가 되기 위해서, 현재는 물권이 아니야. 등기를 해야 물권자가 돼. 물권자가 되기 위해서 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물권적 채권적 청권이라고. 한번 볼까요? 가박을 하고요. 가박을 하고 계약을 했어. 가박을 하고 계약을 했어. 이 사람 매수인이죠? 매수인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도 아니다. 뭐를 해야 소유자야? 등기해야 소유자죠. 등기해야 소유자가 되죠. 소유자는 물권이죠. 물권인데 아직 등기해서 안 했어. 안 했죠. 등기를 해야 소유자죠.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등기를 청구하죠. 그러니까 물권이 아니니까 뭐냐? 채권이에요. 그래서 채권적 청권이라고 그래. 다시 한번 볼까? 점유취득쇼. 점유취득쇼는 20년간 점유하고 등기해야 소유자가 돼. 등기해야. 남의 땅을 20년간 점유를 해. 그래가지고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돼. 아직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뭐를 해? 등기하죠. 그럼 소유권은 물권이죠. 아직 물권이 아니죠.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등기를 청구하죠. 물권이다, 채권이다? 채권이다, 채권적 청권이라고 그래. 아까 우리 환매했죠, 환매. 환매 봐봐, 환매. 이 집이 갑의 집이죠. 근데 갑이 을한테 팔았어. 을한테 팔고 을한테 등기를 해줘. 을이 아직 소유자죠. 갑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면 언제 소유자냐? 다시 사와야지. 판매권을 행사를 해야지 소유자가 되죠. 아직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갑이 행사하는 환매권은 채권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중요하다니까요. 여기 임차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임대차, 채권이죠. 채권이니까 그것은 임차인도 등기를 청구하는데 그것은 채권이니까 채권적 청권이라고 그래요. 환매, 갑이 을한테 팔고 5년에 다시 사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5년 동안 누가 소유자야? 을이 소유자죠. 갑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아니니까 채권이니까 채권적 청권이죠. 소유자면 물권이죠. 그럼 물권적 청권.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면 물권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다? 채권이죠. 그러니까 채권적 청권이죠. 매수인이야. 아직 소유자가 아니야. 뭘 해야 돼? 등기의 소유자가 돼. 아직 소유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물권이 아니야. 그럼 뭐요? 그러니까 채권적 청권이라고. 채권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니까. 이런 볼까요? 여기 봐봐요. 2번 저당권이 있고 2번 저당권이요. 1번 저당권. 1번 저당권이 무효예요. 1번 저당권이 무효니까 1번 저당권에 말소를 청구해. 말소를 청구한단 말이죠. 2번 저당권자가 1번 저당권이 무효인데 무효니까 말소를 청구해. 2번 저당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오늘 물권 배웠잖아요. 네.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물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권자가 말소를 청구하죠. 네. 물권적 청권이라니까. 네. 물권자니까. 네. 한번 볼까요? 등기가 무효이다. 1번 갑이죠. 2번 을이죠. 을이 등기소를 위조했어요. 위조했어.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가 그러면 위조했으니까 뭐를 할 수 있어? 을한테 뭘 청구할 수 있어? 말소 청구하죠. 말소 청구는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갑이 소유자라며. 소유권은 물권이라니까. 그래서 물권적 청권이라니까. 또는 뭐를 할 수 있어? 뭐를? 3번 갑이라는 사람이 무슨 느끼를 할 수 있어? 이전 느끼죠. 이걸 뭐라고 그래? 진정명의 회복이죠. 내가 이거 한번 사용한다고 그랬죠. 진정명의 회복은 누가 한다? 현재 소유자가 현재 소유자.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그래서 진정명의 회복은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물권자가 하면 물권 청구권, 물권자가 되기 위해서 청구하면 채권적 청구권이라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판만 봐. 봤으니까 갑하고 을하고 되어 있죠? 을하고 이렇게 병하고 되어 있죠? 을이 등기하지 않고 갑에서 직접 병으로 등기하기로 중간생약 등기 합의가 되어 있죠? 그럼 병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하겠죠?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왜 채권적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직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아직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물권이 아니죠? 그래서 채권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채권적 청권이라고 그래.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봐봐. 이것은 내가 뭐를 지금 당장 이건 얘기할 수 없어. 우리 아직 물권이 이제 지금 입구에 들어왔잖아요. 입구에 들어와서 이제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점유권하고 소유권하고 그 다음 주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하고 그 다음 주는 집권을 유치권하고 저당권 한단 말이죠. 아직도 3번 정도를 더 해야 된단 말이죠. 무슨 알겠죠? 그래야지 물권이 끝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이제 입구에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물권이 뭐고 채권이 뭐고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등기라고 하는 법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 이 범위를 벗어나서는 몇 개 안 나와. 몇 개 안 돼. 이게 가장 기본이란 말이죠. 거의 시험도 여기에서 거의 나와. 알겠죠? 물론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긴 있죠. 우리가 계약의 해지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좀 이따 우리가 보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오늘 하루 있죠. 오늘 4시간 동안에 배웠던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요. 여기 있는 물권적과 채권적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 이 물권적과 채권적은 물권법 전체를 공부해야 나오는 내용인데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이 거의 다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 뭐를 알아야 된다? 현재 물권자인가? 소유권자냐, 지상권자냐, 전세권자냐, 이런 거 본다, 저당권자가 본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등기를 청구하면 물권적이고, 저당권자가 되기 위해서,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지상권자가 되기 위해서 등기를 청구하면 뭐다? 채권적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냐? 읽어보면 다 할 수 있게 돼 있어. 가방우리 계약했다.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보다 2번 저당권자가 등기 말소 청구한다. 저당권자가 물권이잖아요. 물권적 청구권. 법정 지상권자가 등기 청구한다. 지상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된다니까. 지상권자가 되기 위해서 등기 청구한다. 채권적 청구권. 지상권자가 등기 청구한다. 물권적 청구권. 소유자가 말소를 청구한다. 물권적 청구권.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등기 청구한다. 채권적 청구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책에서 읽으면 엄청나게 어려운 것처럼 쓰여 있어.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여기서 등기법을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년에 10월 달에 시험 쳐도 아무 시험 없고 전부 다 공부 다 한 거 100%. 알겠죠? 그래서 왜 100% 다 등기를 했냐? 등기법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냐면 공시법을 공부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 있냐? 물권 있죠, 물권. 물권의 의의라고 하는 게 뭐고, 물권은 몇 가지 종류가 있는가?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죠? 그럼 여기서 도대체 질권이란 게 뭔지, 저당권이 뭔지 적당히 알고 있으면 돼. 알겠죠? 전세권이 뭔지, 지상권이 뭔지, 지역권이 뭔지 이걸 알아야 왜 등기 서류가 그렇게 쓰여 있는가, 등기 서류 그런 것을 준비해야 돼. 그걸 알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적당히 알면 되는 것이고, 알죠? 지금 여러분이 그거다고 물권이 무엇이다? 물건이 무엇이다? 했죠? 물건. 그래서 그 다음에 뭘 봤냐? 등기라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부터 등기법을 배울 거 아니에요? 등기법 배울 때 적당히 무슨 말인지 다 들릴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등기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요. 집에 가서 꼭 한 번 더 들어보시고, 무슨 알겠죠? 그다음에 다음 주 목요일 날 민법 총칙 시험을 본다. 알겠죠? 이 총칙. 문제 있죠, 문제는 문제만 따로 해가지고 강의를 다 해놨어. 강의를 다 했으니까. 그리고 이런 보면 알겠지만, 오늘 오후에는 민총 뒤에 부분 끝내고, 어디 가느냐면 채권, 전번 주에 막 정신없어가지고요. 취소하고, 그 다음에 조건 계약 안 했거든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저 물권법 있죠? 이 물권법 시험을 보고, 또 물권법이 끝나면 또 시험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있잖아요. 볼 때 좀 잘 봐. 알겠죠? 자꾸 시간을 있잖아요. 이렇게 막 강의를 들어서 꼭 올라가지 말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문제 풀고 그러면 그때그때 암기하고 이렇게 하는 습관을 들이란 말이죠. 왜냐면 공부는 습관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해. 앞에가 이해, 뒤에가 암기란 말이죠. 그래, 이해, 암기가 같이 가야지. 언제 암기해요? 사람들이 그래.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암기하라. 이해하면 그렇죠. 이해하면 암기할 것이 확 줄어들죠. 그런데 강의를 이해하게끔 강의하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얘기했지만, 독 이론했죠, 독. 알죠? 여러분, 여기 독이 깨진 상태이잖아요. 들어오는 양보다 나가는 양이 더 많으니까 여러분 지금 문제인데, 한 번 더 들으면 들어올 때는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큰 걸로 들어와. 알겠죠? 그러니까 나가는 양은 똑같아. 나가는 양은 똑같은데 들어오는 양이 많아져. 그러면 이제 쌓이는 거죠, 이게. 쌓여.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한 번 강의를 더 들어야 돼. 그러면 이해하는 폭이 넓어져. 그런데 이때까지 언제 기다리냐고. 알겠죠? 그러니까 강의를 할 때 처음부터 이해하게 강의하면 되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됐으면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암기하면 돼. 다 암기할 수는 없지만. 알겠죠? 이건 습관이기 때문에 공부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